2단원 생명활동하고 에너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생명활동하고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는 공통과학에서도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물질대사다 라고 불러줍니다.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하는 반응 또는 분해를 하는 반응, 이동시키는 반응, 전부 다 물질대사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몸은 이 물질대사를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합성을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는 분해하기도 하며, 분해는 소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인 ATP를 얻어내는 반응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물질대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질대사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도 에너지 출입을 동반을 합니다. 이게 흡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발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에너지 출입이 없는 화학 반응 자체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응이 한꺼번에 일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가 조금씩 흡수되거나 또는 조금씩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소, 즉 생체 촉매 또는 다른 말로 유기물로 되어 있는 유기 촉매가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온 정도의 36도 정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촉매로 사용되는 효소의 작용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대사를 두 개를 구분을 해주면, 크게 여러분들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동화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 보통 우리가 작고 간단한 물질은 보통은 단위체라고 불러주죠. 단위체를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하는 과정이고, 그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물질, 보통은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다 라고 불러주고, 얘를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아미노산을 우리 몸 안에서 리보솜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단백질로 합성을 하죠. 그러니까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합을 시키고, 이때 바로 뭐예요? 아주 작고 간단한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큰 고분자인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 기질로 사용되는 포도당을 세포 내에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의 노폐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는 보통 ATP하고 열,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죠. 이 반응은 이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변화는, 이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값보다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값이 더 많게 되고, 이 둘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바로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고, 이 흡수하는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낸 ATP를 갖다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합보다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합이 적게 되고,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발열 반응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지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모두 다 모든 이화작용에서 모든 이화작용에서 ATP가 생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TP가 생성되는 반응은 호흡에 한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모든 이화작용에서 ATP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열을 방출하는 거는 맞지만 ATP가 생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백질의 합성, 아미노산의 여러 분자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광합성, 그죠? 식물이 엽록체에서 무기물인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서 DNA를 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RNA를 DNA로부터 전사시켜주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동화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게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 반응. 이 반응도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간에서 이 암모니아 있죠?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을 하는 이 반응도 바로 동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건 대표적으로 세포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녹말의 소화를 포함한 모든 소화 반응, 그리고 여기 나왔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반응에 역반응에 해당하는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반응도 어떻게 돼요?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질도 합성을 할 수 있고 단백질도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다당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다당류도 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보기가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맞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세포 호흡의 장소는 여러분들 세포 소기관에서 배웠다시피 어디입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영양소,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호흡 기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시켜서 만들어낸 포도당 같은 단당류, 그 다음에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는 지방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세포 내에서 호흡을 하는 데 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의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이 세포 호흡 과정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 호흡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은 유기호흡이에요. 유기호흡.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산소 호흡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일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세포질에서도 호흡은 일어나는데,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호흡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산소 없이 그냥 에너지를 얻어내는,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적게 ATP를 얻어내지만 일어나게 되는 무산소 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세포질에서도 호흡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세포호흡하고 에너지는 보면은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단당류인 포도당에 해당이 되고요.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가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노폐물에 해당이 돼요. 포도당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나오는 생성물, 얘네들이 바로 노폐물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다시 체외로 배출을 해줍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ATP를 실제로는 합성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열로 방출을 해서, 이 열은 보통은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체온 상태에서 보통 물질 대사가 촉진되는 것, 특히나 세포의 호흡이 촉진되는 이유는 바로 열을 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세포의 물질 대사가 보통 촉진되고, 그때 물질 대사는 보통은 세포 호흡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 ATP라고 하는 거는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즉, 생명 활동에 직접 사용된 에너지, 그러니까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우리가 근육 수축을 한다든가 선생님처럼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을 한다든가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ATP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 놨다가 이 저장해 있는 에너지를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TP는 여러분들 이 아데닌은 그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앞에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그 A, 아데닌이라고 하는 그 염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인산, 리보스, 염기,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똑같아요. 이름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산이 몇 개가 더 붙어요? 2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아데닌에 트리플 P, 인산이 3개가 붙어 있어서 ATP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에너지가 저장되는 부분은 요 인산하고 인산 사이에 결합해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를 우리가 쓰려면 결합되어 있던 그 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끊어내면 저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산이 3개 붙었기 때문에 ATP 하나가 끊어지면 뭐가 돼요? 더블, 2개라서 ADP. 만약에 하나가 더 끊어져 버리면 하나, 모노라서 AMP. 네, 이렇게 하나부터 3개 붙어 있는 애, 2개 붙어 있는 애, 1개 붙어 있는 애, 예,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맨 마지막 인산과 두 번째 인산에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기가 끊어지면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가 ADP하고 무기 인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H3PO4예요. ADP하고 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돼요. 그러면서 이때 대략 1몰당 7.3kcal만큼의 열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호흡 자체는 무슨 반응이에요? 호흡은 방금 했던 것처럼 발열 반응이에요.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ATP가 합성이 되려면 ATP는 ADP하고 인산을 결합을 해서 ATP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맞는데 ATP를 합성하는 반응 자체는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갖다가 ATP를 합성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보다는 전체적으로 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세포 호흡 과정 전체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이화작용이에요. 하지만 ATP 합성 반응만 본다라고 하면은 흡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결국에는 세포 호흡에 의해 포도당에 저장돼 있던 화학 에너지는 ATP에 결합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고 이 ATP에 저장돼 있던 화학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질을 합성을 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쓰여요. 우리가 추우면은 덜덜 떤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액 순환이나 아니면 근육을 혈관을 수축시킨다든지 하는 이 체온 유지하는데 그 다음에는 고등정신 활동을 하는데 생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장을 하는 거는 세포 분열을 하는 거고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돼요. 성장기 어린이가 훨씬 더 대사량이 높은 이유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돼서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사용되는 건 뭐다? ATP고 이 ATP가 ADP하고 인산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우리가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느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한꺼번에 그 포도당이 분해될 때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쓸 만큼의 큰 에너지 소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량씩 조금씩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왕창 큰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호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부는 저장을 해놓고 저장돼 있던 ATP를 다 쓰면 다시 ATP를 생산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게 된다? 바로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효모는 대표적으로 미생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호흡이랑 유산소호흡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산소호흡이랑 유산소호흡을 다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무산소호흡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술을 만들 때 바로 효모를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증류수만 넣고 효모액을 집어넣어줬고, 두 번째는 음료수와 효모액. 음료수 안에는 효모가 분해할 수 있는 먹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이 들어있어요. 당. 그 다음에 다 음료수하고 효모액이 전부 다 들어있게 되는 상태예요. 온도를 전부 다 맞춰놨고요. 다른 거는 음료수 종류만 좀 다르죠. 자, 첫 번째는 발생한 기체는 여기서 당연히 무기호흡 과정이든 유기호흡 과정이든 전부 다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먹이가 없으니까 호흡 과정에 호흡 기질이 없으니까 발생을 안 했을 거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결국에는 뭐를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여기 안에서 효모가 분해할 수 있는 세포호흡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당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뭐다? 음료수 A, 그 다음에는 음료수 D, 그 다음에는 음료수 B, C 순으로 안에 들어있는 당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실험을 할 때 여기 솜으로 막아놨어요. 솜막에는 효모라는 것 자체가 산소가 없을 때 발효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산소호흡을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무산소호흡을 해주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산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앞을 솜으로 막아놓게 되고, 그러니까 맹관부는 여기가 막힌 부분인데 처음에는 꽉 막혀 있다가 점점 기체가 발생을 하면은 맹관부를 채우고 있던 액체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를 관찰을 해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OX예요. 자, 보면은 반응이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흡수죠.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골라주면,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을 해줘야 되니까 동화에 해당이 되는 게 광합성. 그 다음에는 여기서 흡열 반응. 그 다음에는 단백질의 합성은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는 세포호흡, 녹말의 소화, 발열 반응. 얘네들은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세포호흡은 주로, 세포호흡,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호흡은 유산소호흡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포호흡의 장소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가 되고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어디에? 바로 생체 저장 에너지인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일어나게 돼요. 자, 4번. 다음은, 그림은 ATP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얘가 ATP고, 그 다음에 여기가 ADP와 무기인산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바로 ATP의 분해 과정이고, 거꾸로가 합성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은 바로 뭐가 일어나는?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과정을 나타냈어요.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바로 ATP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세포 호흡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ATP를 분해해서 생명활동 에너지에 사용을 해주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는 세포 호흡이고, D는 ATP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OXOO예요. 자, 2번은 X죠. 세포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당연히 다 어디서 쓰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세포 호흡을 하고, 일부는 열 에너지로, 그래서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ATP에 저장을 해서 우리의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대표자료 분석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물질 대사. 자, 그림은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가는 간단하고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하니까 가는 동화작용,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반대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물질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가가 동화작용이고 나가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가는 결국에는 동화작용이니까 흡열 반응일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바로 1번이 바로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빈출 선택지 문제는 55XXOO예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X에 해당이 되는데, 자,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 즉, 이 물질 대사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7도 정도의 낮은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도 일어나는 건 바로 이 효소의 촉매 작용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P의 전환 및 이용 봅시다. 자, 보면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호흡 기질인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를 시키면 최종 분해 산물로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됩니까? 기억은 ATP를 갖다가 분해를 해서 니은이 ATP고 ATP를 분해를 해서 ADP와 인산으로 분해를 하는 에너지를 쓰는 반응이고, 거꾸로 ADP와 인산을 결합하는 반응은 바로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 합성 반응에 해당이 되죠. 자, 세포 내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보면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ATP에 저장되어 있는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일부 여기다 플러스 열 에너지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은 XXX555예요. 자, 그러면은 1, 2, 3번이 X에 해당이 되는데,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호흡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ATP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ATP에 저장되어 있는 비율이 대략 한 40%가 조금 안 됩니다. 한 36에서 한 38% 정도가 ATP로 저장되는 효율에 해당이 돼요. 유기산소 호흡의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간은 동화작용이다. 그 동화작용이 아니라 ATP를 쓰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내신 만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효소 관여하고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맞고, 에너지 출입도 일어나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것도 다 맞는데, 동화작용으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동화작용 자체는 흡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화작용으로 바뀌어야지 답이 맞겠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거래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고 간단한 물질을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반대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이화다 틀렸고, 동화작용은 흡열이 맞고요.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 5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다음 요소를 비교를 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은 동화하고 이화로 보면은, 자,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물질 변화를 보면, 물질 변화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를 뭘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주는 거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를 해주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출입 과정은 동화작용은 에너지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답이 2번.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3번. 그 다음에 6번은, 5번. 그 다음에 7번은, 자, 여기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냈대요.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인데, 가가 여기서 광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비대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는 광합성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저장이 됩니다. 그죠? 일부만 저장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는 대부분 뭘로 방출이 돼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게 ATP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기억이 아데닌에 해당하는 A 염기죠. ATP는 세포의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예, 맞죠? 기억은 아데닌 맞아요. ATP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질 때, 그쵸? 인산과 인산 결합이 끊어질 때 바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 세 번째와 두 번째의 인산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해당이 돼요. 자, 다음에 10번.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가와 나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ATP죠. 그 다음에 나는 ADP와 인산이 로 쪼개지는 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름 바꿔. 기억 과정에서, 그러니까 ATP가 ADP랑 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그죠? ATP 합성하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기억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이 반응 자체는 이화예요. 거꾸로 가는 이 반응은
동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ATP가 생성되는 호흡 과정이 이화작용인 건 맞지만 ATP가 생성되는 반응 자체는 동화예요. 물질을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많이 틀리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호흡은 이화가 맞아요. 하지만 ATP 합성되는 반응만 본다라고 하면은 결합을 시키는 반응이니까 예,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세포 호흡과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자, 세포 호흡 과정에서 ATP가 나올 거고요. ATP가 ADP와 인산으로 예, 쪼개지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은 이건 ATP를 쓰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기억 과정은 ATP를 합성을 하는 과정이죠. 그죠? ATP 합성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니은 과정은 ATP 소비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세포 호흡이 일어날 때는 ATP 합성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이 열로 발생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게 맞으니까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효모 발효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효모가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발생해주는 호흡의 노폐물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산화탄소 기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나의 실험 결과 B에서 맹간부 속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라. 자, 용액의 일부를 덜어내고 5% 수산화 칼륨 용액을 집어 넣으면은 수면이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내려왔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안에서 넣는 수산화 칼륨이나 또는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염기는 CO2가 매우 잘 녹아요. 네.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잘 녹이는 강염기성 용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맹간부 수면의 높이는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여기 모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요 안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넣어주면 여기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가 여기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수면 높이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왜? 맹관부에 CO2가 용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실력 어퍼네임이랑 같이 봅시다. 자, 그린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를,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동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큰 걸로 봐서는 이거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A 과정에서는 작고 간단한 물질이 크고 복잡한 물질이 된다. 이게 맞아요. B 과정에서는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 가죠. 이건 동화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포도당의 에너지 양은 글리코겐의 에너지 양보다 당연히 적죠. 왜요? 쟤는 저분자 물질이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분자 물질인 글리코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글리코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ADP와 ATP 사이에 전환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무기인산이 들어가야 되는 반응은 결국에는 ADP고 ADP에 인산이 결합하면은 ATP가 되고 ATP에서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오면 ADP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TP 합성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ATP 분해 또는 소비 반응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ATP니까 틀렸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 맞고요. 과정 2에서 고에너지 인상 결합이 그렇죠. 끊어지면서 보통 선생님이 아까 1몰당 약 7.3kcal 정도의 열량을 발생시키는 게 ATP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